안녕하세요. 재료과학과 물성의 2의 기말 대체 과제로 Stiffening Hydrogeels to Probe Short and Long-Term Cellular Responses to Dynamic Mechanics라는 논문에 대해서 조사한 이진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발표는 제가 선택한 논문을 초록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한 후에 논문에서 실린 자료 중심으로 논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선택한 이 논문은 저희가 9주차에 다루었던 논문으로 그간의 줄기세포 관련 실험 모형들이 정적인 모델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지금 가운데 강조된 부분처럼 세포가 배양되는 과정 중에 부드러운 기질을 단단하게 변하도록 경화 과정을 추가하는 다이나믹 스티프닝 과정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스티프닝 과정을 어떤 시점에 진행시키는가에 따라 줄기세포가 어떻게 분화되는가, 즉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처럼 selectively differentiate 되는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입니다. 먼저 논문에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자료는 연구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질을 경화시키는 sequential cross linking이라는 방법입니다. 다른 연구에서 쓰이는 경화 과정이 이 방법과 다른 점은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in situ hydrogel stiffening in the presence of cells. 그러니까 즉 세포가 존재하는 와중에 기질을 경화시키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면 지금 왼쪽의 사진에서 분홍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DTT라는 물질인데 이 DTT를 메타크릴레이티드 HA에 첨가해서 하이드로겔이 전반적으로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동그랗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DTT를 첨가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DTT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갤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크로스 링킹 리액션을 DTT의 농도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DTT의 첨가로 1차적인 갤레이션이 진행된 이후에 지금 왼편의 분홍색으로 강조된 부분처럼 연구자들은 남아있는 메타크릴레이트 그룹들 사이에 급격한 중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외선을 가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력한 키네틱 체인이 형성되어서 경화 과정이 완결되게 됩니다. 크로스 링킹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선 1차적인 갤레이션 과정에서 넣어준 DTT의 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디컬 폴리머리제이션 과정에서 UV 라이트를 쪼여주는 시점에 따라서 하이드로겔의 물리적인 특성을 연구자의 의도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1-B를 보면 앞서 소개한 두 차례의 경화 과정에 따른 기질 특성의 변화를 Dynamic Time Sweep Rheological Experiment라는 실험의 결과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Y축의 G'과 G'은 각각 저장 탄성계수와 손실 탄성계수를 나타내고 지금 그래프에 파랗게 강조된 겔 포인트가 바로 이 두 수치가 같아지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보통 그리고 이 겔 포인트는 6분 내로 발생하고 지금 강조되어 있는 게 이제 DTT의 첨가로 인한 중합 과정이 지금 파란색으로 강조된 것처럼 20분 내로 그 중합 과정이 안정화됩니다. 이 그래프 중간에 빨간색 그래프는 이 DTT 중합만을 거쳐서 생성된 소프트한 기질이고 이 소프트한 기질이 생성된 이후에 앞서 소개한 UV 노출을 통한 레디컬 폴리머리제이션을 한 번 더 진행시켜주게 되면 UV 조사 직후에 기질의 탄성 계수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처럼 급격하게 스티프한 기질로 물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료 1-C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지금 X축의 DTT 농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기질의 탄성 계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DTT 첨가만 진행한 빨간색 그래프와 DTT 첨가의 레디컬한 폴리머리제이션을 모두 가해준 연두색 그래프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두 번의 경화 과정을 거친 연두색 그래프의 탄성 계수가 더 높음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자료 2는 스티프닝에 대한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줄기세포의 반응을 관찰하는 자료들입니다. 자료 2-A는 배양 후에 첫째 날과 둘째 날에서의 줄기세포의 모양 변화를 나타낸 자료인데
첫째 날부터 소프트한 기질 위의 HMSC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동그란 모양을 나타내는 반면에 오른쪽의 스티프한 기질의 줄기세포는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째 날의 기질 병화 과정을 진행한, 그러니까 가운데에 위치한 소프트 투 스티프 기질의 줄기세포를 보면 처음 기질 상태에 관계없이 스티프닝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날에 스티프한 기질과 같은 이렇게 퍼져 있는 세포 모양을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2-B도 앞서 2-A와 동일한 맥락의 자료입니다. 왼편의 빨간색 그래프는 소프트한 기질, 그리고 가운데의 연두색 그래프는 첫째 날에 경화를 한 소프트 투 스티프 기질,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스티프한 기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기질에 있는 세포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비교적 좁은 분포에 많은 세포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단단한 기질의 세포들은 넓은 면적에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2-A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듯이 중간에 경화 과정을 진행한 기질의 세포들은 가운데 연두색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단한 기질의 세포들과 동일하게 행동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2-C는 16시간 동안의 세 가지 기질에서 세포들의 분포 면적을 관찰, 추적한 그래프입니다. 앞선 2-A, 2-B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난 소프트한 기질에서는 좁은 면적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의 스티프한 기질에서는 이 세포들이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특징적인 점은 연두색으로 나타난 소프트 투 스티프 기질 위에서의 세포는 초반 4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3-A는 스티프닝에 따른 세포의 견인력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이 기질의 탄성계수가 높을수록 세포의 견인력이 크고, 그다음에 스티프닝을 거치지 않은 정적인 기질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방금 빨간색으로 강조된 연두색으로 나타난 동적인 기질은 앞선 자료와 동일하게 탄성계수가 증가하는 초반 4시간 동안 견인력이 증가하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자료 3-B를 보면 이제 위쪽 사진은 단단한 기질에서의 세포 사진이고 아래쪽 사진은 부드러운 기질에서의 세포 사진인데, 오른쪽에 자료 3-C에서 소프트 투 스티프 기질에서의 세포 시간대별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지금 보면 점차 부드러운 기질에서 단단한 기질과 같이 견인력이 변화하는 것을 아래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료 3-D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첫 번째 날의 스티프닝을 거친 후에 둘째 날이 되자 세포의 평균적인 견인력이 스티프한 기질과 같은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을 연두색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자료 3-2는 둘째 날에 스티프한 기질의 세포와 스티프닝 과정을 거친 그 소프트 투 스티프 기질 위의 세포, 이렇게 두 가지 군의 평균적인 견인력을 한 가지 그래프에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스티프한 기질과 소프트 투 스티프 기질 이 두 가지 대상 사이에 평균 견인력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그래프 형태에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세포가 확산된 영역의 크기와 세포의 평균 견인력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화 과정을 가함으로써 기질의 탄성 계수를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기질 위에 세포의 견인력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선 자료들에서 알아낸 뒤에 이제 연구자들은 스티프닝을 통해서 세포의 분할을 조절할 수 있는가를 실험합니다. 연구자들은 세포 배양 중간에 경화를 거치지 않은 정적인 모델인 부드러운 기질과 단단한 기질 두 개를 이제 대조군으로 설정한 이후에 경화 과정을 거치는 소프트 투 스티프한 기질에 대해서 스티프닝을 서로 다른 시점에 주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아래쪽에 강조되는 것처럼 첫째 날, 셋째 날, 그리고 7번째 날에 경화를 가해주고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자료 4-B에 제시된 사진은 배양이 완전히 종료된 14일 후에 각각의 배지에서 세포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상단에 위치한 두 개의 사진이 스티프닝을 거치지 않은 정적인 모델로서 왼쪽의 스티프한 기질 위의 줄기세포는 오스테오제닉, 그러니까 뼈로 분화할 수 있게 되어서 ALP와 OC의 양성으로 염색되어 있는 모습이고, 오른편에 소프트한 기질 위의 줄기세포는 지방으로 분화할 수 있게 되어서 오일레드5와 FABP4의 양성으로 염색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료 4-C는 앞선 실험 결과에서 각각의 배지에서 오스테오제닉한 세포와 아디포제닉한 세포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스티프닝을 가해준 시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스티프한 배지에서 세포들이 성장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오스테오제닉한 비율은 줄고 반대로 아디포제닉한 세포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자료 4-D는 조금 더 세세하게 각각의 염색약에 대해서 양성으로 염색된 세포의 비율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인데, 앞선 자료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부드러운 배지에서 배양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디포제닉한 세포가 늘어나고, 스티프한 배지에서 배양된 기간이 길수록 오스테오제닉한 세포들이 늘어났습니다. 자료 5에서는 오스테오제닉한 세포와 아디포제닉한 세포가 섞여 있는 군에 대해서 보다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배양 7일차에 스티프닝을 진행한 배지를 실험군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7일차의 경화를 진행한 배지를 선정한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자료 4-C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아디포한 세포와 오스테오한 세포의 비율이 가장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7일차의 스티프닝을 가해준 배지를 선정했다고 이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B입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스태틱 소프트한 배지의 세포를 7일차에 관찰할 그래프, 그 다음에 가운데 그래프는 이제 7일차의 경화를 진행한 배지를 8일차에 관찰한 그래프,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 스태틱 스티프한 배지를 8일차에 관찰한 그래프입니다. 배양 처음부터 끝까지 소프트한 배지의 세포들은 좁은 곳에 낮은 에어리어 밸류를 가지고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오른쪽에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스티프한 배지의 세포들은 넓게 퍼지도록 분포해서 높은 에어리어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강조된 것처럼 그 두 개의 군의 중간에 해당할 7일차에 경화된 배지는 독특하게 스태틱 소프트한 배지의 세포들처럼 좁게 분포하는 그래프 하나, 그 다음에 스태틱 스티프한 배지의 세포들처럼 넓게 분포하는 그룹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의 형태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다음 자료 5-CDE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7일차의 경화가 진행된 이후에 각각의 세포를 직접 추적 관찰한 사진입니다. 5-C의 사진은 아디포제닉하게 분화한 세포의 사진으로서 동그란 형태를 하고 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고, 5-D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로서 경화된 직후에는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지만 8일차에 관찰했을 때는 이제 스티프한 배지의 세포들처럼 퍼져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8일차에 소프트 투 스티프한 배지를 관찰했을 때에는 오른편의 5-2처럼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6에서 연구자들은 세포 내 세포 골격의 장력이 줄기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앞선 실험 대상이었던 7일차의 경화를 가한 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첨가해 보았습니다. 액틴을 억제해서 경화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이토칼라신 D라는 물질을 첨가했을 때는 지금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눈에 띄게 아디포제닉한 세포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마이오신 활성에 의한 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강조된 것처럼 마이 27632와 블레비스타틴이라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에는 지금 연두색으로 나타난 것처럼 분화되지 않은 세포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오스테오제닉하게 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배양 중간에 경화를 가해준 경우 세포의 분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논문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